안녕하세요. 선재기 월드 이슈 2026년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 시작되고 나서 서방 그 주요 동맹국 정상이 가서 트럼프를 만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이 됩니다. 끝나고 나서 나온 걸 보면은 예상대로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그 방위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미국하고 일본이 무역 합의하면서 5,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일본 쪽에서. 그리고 이제 1차분은 발표가 됐었고 2차분도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소형 모듈 원전 그 부분 건설도 포함된 걸로 그렇게 강조가 됐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그를 좀 이렇게 많이 좀 이렇게 심기를 좀 이렇게 좀 북돋아주고 좀 추스린다고 할까요?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습니다. 이란 핵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그 봉쇄도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도 지금 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얘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외교적 해결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이 핵심인 파병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회담 끝나고 나서 기자들한테 일본 내에 법적 한계 같은 게 있다는 점도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거는 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 그런데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 회담 말미에 일본 기자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음,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 유럽하고 그 아시아 동맹들한테 사전 통보했느냐? 그랬더니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프라이즈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작전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미리 흘릴 수 있겠냐는 그런 이제 의미죠. 그리고 덧붙이기를 이렇게 해받았습니다. 누가 일본보다 서프라이즈를 더 잘 알겠느냐? 당신은 왜 나한테 진주만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느냐? 이렇게 되받아쳤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지만 일본이 진주만 기습을 했죠. 그때 사전 통보하지 않은 거죠. 상당히 뼈 있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훌륭한 인기 있고 강력한 아주 훌륭한 여성 지도자이다. 그러면서 나하고 사이가 좋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백악관 도착하면서부터 뭐 다들 이제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트럼프와의 그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백악관 SNS 담당 보좌관이 나중에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도착해서 차에서 내릴 때 이제 트럼프가 다가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워낙 안기는 모습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걸 또 이렇게 미국 쪽에서 부각을 시켰습니다. 무슨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역시 이번 전쟁은 뭐 석유가 광돈입니다. 트럼프가 네타냐후 총리한테 이란 가스전을 더 공격하지 말라고 했고 동의를 받았다 했는데, 조금 전에 네타냐후도 그렇다 확인을 했습니다. 더 공격하지, 이제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고 싶다는 그런 뜻을 거듭 내비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지상전을 벌일 거냐, 병력을 더 보내느냐 했더니 글쎄 뭐 그런 걸 내가 공개할 수 있느냐 하면서도 지상전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란 그 석유 출 요충이죠. 하리그 섬에 대해서 파이프만 빼놓고 다 부쉈다. 그러니까 석유 설비는 건드리지 않겠다는 그런 뜻을 거듭 내비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호르무즈 파병에 대한 일본의 그 뜨뜻미지근한 태도에 불만이 많습니다, 여전히. 4만 5천 명 병력을 보내고 우리가 돈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뭔가가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이란이 다 파괴됐다. 남은 거는 해협밖에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호르무즈에 군함을 보내라는 얘기인데, 일본은 글쎄 여기 대해서 뭐 확실히 완연히 발을 뒤로 빼고 있습니다. 역시 유가 관건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여러 가지를 계산을 해보고 중간선거 득실차로 이거는 전쟁을 계속 끌고 가는 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을 한 것 같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석유가 좌우지간 뭐 그래서 뭐랄까요? 병 주고 약 주고 뭐 그런 건지, 전쟁도 이거 유가가 올라가니까 지금 미국이 이것 때문에 주춤할 수밖에 없고, 그래. 그래서 이란 석유 설비도 지금 그렇게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데도 때리지 못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상 얘기가 조금씩 이제 휴전 뭐 종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싶은데 휴전 얘기가 자꾸 나오면서 이런
배상 문제 여기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식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네가 석유 개발해서 팔아서 그걸로 쓰면 되지 않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 원유 제재하고 있었는데 그걸 풀어주겠다는 그런 뜻도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또 한시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러시아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풀었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 방송대담에서 지금 바다 위에 묶여있는 이란 원유가 한 1억 4천만 배럴가량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그냥 놔뒀으면 중고로 가는 건데 그거를 풀어주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다. 곧 풀어줄 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유 시장이 한 3주 정도 시장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 참 미국이 상당히 지금 다급합니다. 기름값이 자꾸 올라. 오늘 새벽에는 뭐 이제 조금 더 주춤했는데 그래도 뭐 여전히 기름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이제 베센트 장관도 호르무즈 그 호비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글로벌 연합군 같은 거를 결국 만들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누가 가장 이익을 보느냐. 그러니까 큰 이익을 보면 그만큼 뭔가를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른바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랄까요? 그런 그 빈스 논리를 거듭 내세웠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 뭐 전쟁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앞서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국방부가 지금 한 이제 추가 예산을 요청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백악관에 300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300조 원 정도가 예산을 올려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도 언론 보도에 여기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액수는 바뀔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이게 이제 의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 핵심 지지층인 마가 내에서도 지금 계속 전쟁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비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지금 미국 싱크탱크 전문가 얘기는 의회에서 이걸 인준하는 데 상당한 쟁점이 되고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또 내다보네요. 전쟁 때문에 이렇게 미국이 돈을 많이 쓰는데 사실 또 부수입도 올리는 걸로 보입니다. 어, 미국 국무부가 어제요. 아랍에미리트, 그다음에 쿠웨이트, 요르단 세 나라에 대해서 우리 돈으로 모두 24조 6천억 원 이상의 무기 판매를 승인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그 미사일 쪽, 방공망 쪽인데 아무래도 지금 아시다시피 이란이 지금 걸프 국가들을 계속 그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고 있죠. 그래서 방공망이 많이 파괴가 됐고 이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사는 건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란이 미국하고 전쟁을 하면서도 미국이 이렇게 무기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묘한 형국이 또 되네요. 지금 아까도 호르무즈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거기를 통해서 지금 원유를 많이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중국도 많이 어려운데 중국 전문가 얘기가 시장에서 뭐 중국을 굉장히 뭐 위태위태하게 보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4개월 전부터 여러 가지 위기를 생각해서 석유를 많이 사왔고 또 그 수입선 다변화를 해왔다. 그래서 최소한 90일은 버틸 수 있다고 또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외신 보도를 보면요. 호르무즈가 막히니까 이제 홍해 쪽은 아직 그래도 열려 있거든요. 홍해 그 사우디 그 얀부항이라고 있는데 지금 사우디 아람코도 그쪽으로 수출 그 물량을 많이 돌렸다는 보도인데요. 거기서 이제 중국 유조선들이 본격적으로 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플랜 B를 중국도 가동을 본격화한다는 보도입니다. 오늘이 그 국제 행복의 날이네요. 참 전쟁 중인데 행복 얘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갤럽이 영국 옥스퍼드 대학 그다음에 유엔하고 같이 조사해서 매년 발표하는 행복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그게 이제 오늘 기회에서 발표가 어제 나왔습니다. 147개국 그걸 대상으로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6개 항목인데요. 1인당 GDP, 건강 기대 수명, 그다음에 사회적인 지원, 뭐 인생 선택 자유, 그다음에 어떤 관용, 부패 인식이라는 6개 부분을 이제 물어서 그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자 반응을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건데 우리가 147 개국 중에서 올해 67위, 3년째 계속 떨어집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65위, 일본은 61위, 미국은 23위로 되어 있습니다. 어, 몇 가지 이제 북유럽, 핀란드는 뭐 9년째 계속 1위입니다. 북유럽 쪽이 높은데 중남미 코스타리카가 4위. 사실 여기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있는 나라가 아닌데 행복도는 굉장히 높은 걸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인데 이스라엘 그 8위입니다. 전쟁을 하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는 그런 묘한 아이러니입니다. 행복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죠. 일본에서 지금 일본에서 최근에 이제 다이어트에 대한 그런 경각심들이 많죠. 뭐 저도 굉장히 열심히 그걸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자니까 입에 맞는 맛있는 걸 먹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런 다이어트에 지쳐서 그런지 최근에 이른바 에이 이제 포기 맛있는 거 먹자 이른바 보상 소비 열풍이 일고 이것 때문에 이런 그 이른바 길티 그러니까 약간의 그 죄책감을 느끼면서 소비하는 이런 시장이 헬스케어 시장보다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일본의 뭐 유통업계도 뭐 햄버거 같은 것도 훨씬 더 용량도 커지고 탄산음료도 훨씬 더 많이 팔린다니까 예전에 비해서 라면 가게도 잘 되고 그다음에 무슨 뭐 이런 마요네즈 같은 것도 뭐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여기 대해서 전문가들 얘기는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막 찌들고 외롭고 최근에 이렇게 뭐 전쟁 같은 것 때문에 불안감 느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를 어떤 짜릿한 미각을 통해서 대리 만족을 얻으려는 것 같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이런 식으로 약간의 죄책감을 느끼면서 해소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어떤 욕구 분출에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는 지적을 합니다. 오늘 국제 행복의 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글쎄 국제 불행의 날로 느끼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전쟁이 빨리 끝나야지 행복해집니다. 감사합니다.